네, 계속해서 전해드린 것처럼 경기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노동자를 집어삼킨 화재, 또 다른 인재가 아니었는지 조사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 밖에 사건, 사고 소식까지 법의 시선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계속해서 변호사님께서도 소식을 접하셨겠지만 매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자, 지금 현재 희생자 대부분이 외국인 노동자이고 신원 확인도 어렵다고 하는데 사건 개요를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예, 어제 이제 화재가 발생을 하고 많은 소식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경기 화성시에 있는 리튬 배터리 1차 전지 업체인 아리셀 공장 3동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고 이로 인해서 지금 현재까지 이제 확인이 된 것이 22분이 사망을 하셨고 또 이제 8분이 부상을 입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분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도 이제 이 행방을 알 수가 없어서 계속해서 지금 신원을 찾고 있다라는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는 이에 대해서 어떠한 사유로 이런 사고가 발생을 했는지부터 혹시나 이게 뭐 법적으로 처벌이 될 사람은 없는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쟁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화재에 오랫동안 노출이 돼 있다 보니까 신원조차 확인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게 보상이나 뭐 어떤 장례라든지 이런 절차가 이루어지려면 신원 확인이 일단 먼저 돼야 되겠죠? 네, 아무래도 신원을 확인을 해야지 이 유가족분들의 또 의사를 포함을 해서 어떤 뭐 장례라든지 이런 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신원 확인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현재 이 사망자분들 같은 경우에 신원 자체가 확인이 어려운 상태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뭐 조금 많은 수사라든지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정부가 중앙산업재해 본부를 설치해서 사고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겠다라는 건데 지금 이 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사업장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지금 현재 이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5인 이상,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고 한다면 일단 대상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 이 중대산업재해 이 대상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을 했다든지 아니면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건강상의 장애가 이제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 그 경우에 이제 중대산업재해로 포함이 된다고 보고 예.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이 특별법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사망자분들만 하더라도 22분이나 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는 당연히 이 부분 이제 법적인 위반이 있었다고 한다면 처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일단 고용노동부에서도 이 전담팀을 꾸렸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경찰이랑 검찰에서도 이 전담팀이랑 수사본부를 각각 이제 또 꾸렸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관련 수사가 또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법적인 위반 사항이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게 제대로 된 소방 시설이 있었는지 그리고 대피로 등이 확보가 되어 있었는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앞서 그 뉴스에서 이제 보도가 된 것처럼 일단은 지금 오늘 경찰이랑 소방당국 그리고 국과수 그리고 고용노동부, 국토안전연구원, 산업안전관리공단 이렇게 6개 그 기관에서 발화 원인 그리고 또 뭐 추가적인 대피 시설의 뭐 미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합동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사실관계가 일단은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에 이제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에 어떤 내용이 있는 것이 있냐면 이 시행령 4조 8호 감옥에 근로자 대피 매뉴얼을 이런 뭐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대피 매뉴얼을 정해둬야 되고 이게 이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점검을 또 반기에 한 번씩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번 사고가 더 피해가 커졌다든지 아니면 이번 피해의 발생 원인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중대재해처벌법에 이제 처벌 대상이 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관계를 파악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도 파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예. 또 이런 부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라든지 업무상 과실치사상도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좀 사실관계가 파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중대재해처벌법의 위반 여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밖에도 법적으로 살펴볼 부분이 남아 있습니까?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가 이 신설이 된 법이지 않습니까? 이 신설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업주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처벌 규정이 있었는데 이보다 더 중한 처벌을 명시를 했고 그리고 이 경영 책임자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부분을 명시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이 사업주 그리고 또 경영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느냐 이 부분이 이제 쟁점이 되는 것이 있고 이와 별도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의무를 위반한 것 자체도 형사처벌 규정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어떤 위반 사실이 있느냐 자체들 이제 좀 볼 것으로 보이고 예. 또 이제 업무상 과실치사상 같은 경우에는 이 형법에서
과실이 있느냐를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고, 이 과실의 판단 기준은 이 사람이 어떠한 것을 해야 되는 자기 의무가 있느냐가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 의무가 있는 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범위가 더 넓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여부도 판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그리고 관련 뭐 과거 사건들을 봤을 때는 이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처벌 대상이라든지 업무상 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이 처벌 대상이 어디까지 확대될 수 있느냐도 쟁점이 될 겁니다. 이게 뭐 대표이사까지 갈 수 있는지, 현장 관리자가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쟁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예. 그리고 그에 따라서 어디까지 책임이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피해자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보상이 있어야 되는지도 중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 중대재해처벌법을 설명하다가 업무상 과실치사, 과실치상까지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근데 지금까지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이제 기소가 된 그런 경우를 살펴보면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은 빠지고 설명해주신 그런 업무상 과실치사, 또 치상의 다른 혐의로 대체되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이건 보통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네, 우선은 이 중대재해처벌법 자체가 이 시행이 오래되지 않다 보니까는 이 해석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조금 법원에서 쟁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보면 어떠한 의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예. 그런 뭐 안전관리 체계를 이행했다라고 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빠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라든지 업무상 과실치사상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죄명에서 빠지고 나머지 부분들이 기소가 되고 이제 유죄가 선고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법리가 그 적용이 되기 위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돼서 사실관계 파악이 중요하고, 또 이게 이 사실관계 자체가 지금 같은 경우만 해도 발화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감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감정만 해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될 것이고, 이에 따라서 관련자들도 되게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누구의 잘못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했느냐에 대해서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지를 사실관계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오래 하다 보면 당연히 수사가 더 지연이 될 수밖에 없어서 예. 사실관계에 대한 수사가 오래 걸리고, 재판 과정에서도 만약에 뭐 일부 당사자가 본인은 관련이 없다라든지 사실관계를 부인하면 이 부분도 또 재판에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시간이 좀 더디게 진행이 될 수가 있고, 이에 대해서 또 중대재해처벌법까지 빠지게 된다면 뭐 이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이렇게 신설한 것에 대한 의미가 있는 것이냐에 대한 좀 의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사고가 인재가 아닌지를 이제 의심하게 되는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어떤 그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위반 사항이 있는지, 이 포인트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지금 그 이제 소방법상에 이런 리튬 배터리 같은 그런 경우에는 이제 금속 화재로 이제 분류가 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소방법상으로 분류가 안 되다 보니까 전용 소화기를 개발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자, 이런 법 관련해서 정비도 좀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이 리튬이라는 것이 금속성의 이제 이런 조금 불이 날 수 있는 이런 것이라고 하는데, 이 리튬으로 이렇게 화재가 발생을 하면 굉장히 고온이 발생을 하고, 이게 일반적인 물로 끌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기술이 개발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소화 시설이라든지 설비를 마련을 했어야 되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소방 시설 설비 관련해서 법이 있습니다. 예. 이게 소방 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고, 여기에서 이제 이 기준을 또 시행령이랑 시행령 밑에 이 기준으로 마련을 하고 있는데, 그게 소화 기구 및 자동 소화 장치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4가지로 화재를 분류를 합니다. 일반 화재, 유류 화재, 전기 화재, 주방 화재, 이렇게 4가지로 분류를 하고, 이 화재와 관련해서 어떠한 소방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고, 뭐 어떤 면적에 어느 정도의 소방 시설을 설치해야 된다, 이런 게 명시가 돼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이런 관련 화재가 났을 때는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인데, 지금 이 리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금속 화재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없다 보니까는 이런 설치에 대한 기준도 없었고, 이런 소화기도 설치가 이게 개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이 부분 이제 추가를 하고 이 설치 기준이나 이런 것도 마련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실종자가 있는 상황에서 수색이 재개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브리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화성에 있는 리튬 전지 공장에서 난 불로 현재까지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1명의 실종자를 수색 중이거든요. 자, 소방 당국이 아침부터 구조견을 투입해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소방 브리핑이 열리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재난예방과 김진영입니다. 오늘
브리핑 내용은 어제에 이어 실종자 수색 작업 2일차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소방 브리핑이 끝나면은 그 고용노동부 중부청장님이신 민길수 청장님께서 그 외국인 그 근로자 피해에 대한 그 현재 상황이라든가 후속 조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그 소방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어제 24일날 10시 31분에 발생한 화재로 사망자 22명이 발생했고 실종자 1명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오늘 2일차 수색 작업을 아침 07시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 인명구조견, 그 사체를 잘 탐색할 수 있는 인명구조견 2마리를 투입해가지고 오늘 오전 07시부터 1차 투입해서 수색 작업을 했고, 그런 와중에 2층에서 그 망자의 그 유품으로 확인되는 시계와 물품 등 일부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다수 사상자가 발생했던 장소에서 신원 확인은 되지 않는 신체의 일부 또한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체의 일부가 실종자인 것인지 어제 이미 망자로 확인되신 분인지 거는 신원 확인을 통해서 밝힐 예정입니다. 오늘 9시부터 구조견을 2차 투입해가지고 수색 작업을 하고 있고 10시 반에 6개 구조대 35명을 투입해서 경찰 과학수사, 소방 화재조사, 소방연구원 등이 합동감식을 진행하면서 2차 정밀 수색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 화재 진행 상황은 오늘 08시 48분에 화재 완진을 잡았습니다. 현재까지 총 오늘 수색 2일차 장비는 18대, 인원은 55명이 투입되어 가지고 수색을 진행할 예정이 있습니다. 이상 오늘 진행 상황과 예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다음은 고용노동부 중부지청장님께서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어서 지역사고수습본부에서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본부장을 맡고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민길수입니다. 먼저 이번 안타까운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과 유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첫 번째, 인명피해 현황입니다. 어제 밤 22시 30분 기준 사망자는 22명, 실종자는 1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실종자 1명을 포함한 전체 사망자 23명 중 대부분은 외국인 근로자로 파악되었고 중국인 국적의 외국인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가족 확인을 위해 화성 서부경찰서에서 재해자와 유가족의 DNA 채취 및 대조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고수습 관련입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이어 중부고용노동청을 중심으로 행안부, 소방청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지역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역사고수습본부에서는 사고 원인 조사부터 재해자 및 유족보상 지원 등을 총괄하여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선적으로 유가족 및 부상자에 대한 신속한 재해보상 안내 및 지원, 애로사항 파악 및 해결 등을 위해 산안본부 및 지방간서 감독관,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를 재해자 입원 병원, 장례식장에 상주시켜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수사 진행 상황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께서는 신속한 사고 수습 및 재해 발생 원인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산업안전본부와 경기고용노동지청에 수사 전담팀을 구성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여 엄정하게 수사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보다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은 여기가 제조업체이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는 업체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보다 더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자, 브리핑 현장 보고 오셨는데요. 현재 공장 2층에서 시계 등의 희생자 물건이 발견됐고 그리고 신원 확인이 안 된 사체가 한 구 발견됐다는 브리핑 내용이 있었습니다. 현재 그 발견된 사체가 실종자인지는 최종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전체 사망자가 23명으로 늘어난 상황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김성수 변호사와 대담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브리핑을 함께 좀 보셨는데 중대재해처벌법에 어떤 적용이 될 수도 있을 만한 사안을 혹시 좀 들으신 게 있을까요? 현재는 지금 실종자 수색이랑 그리고 사망자에 관한 부분이 이제 주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예. 새로운 소식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에는 현장 감식을 통해서 어떤 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라든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이런 혐의가 있다라고 한다면 처벌이 될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당연히 이 수사본부와 그리고 수사팀에서 다 좀 상세하게 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어떤 인재 요소는 없었는지 철저한 수사도 필요해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